어쨌든 거 잠깐만 정리할게. 자,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마지막에 정리했던 그 두 가지가 조금 많이 나와. 근데 첫 번째는 근의 부호 이야기한 거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근의 위치 이야기한 거 있었어. 지금 여기 근의 위치 쪽 하다가 말았는데, 보통 쌤들이 근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책에는 근의 위치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돼 있다고 해. 자, 근의 부호에서는 2차 방정식이니까 두 실근이 두 근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실근 두 마리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플러스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둘의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겠지.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맞지? 그때 너네한테 두근이 플러스예요 라고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제에서 두근이 플러스야 그러면 얘네가 어때야 돼? 라고 묻는데, 그 얘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에 해당되는 그 계수들의 미지수를 포함을 시켜줄 거라고. 그러면서 그 문자가 어째야 되냐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이놈이 근이 플러스네 마이너스네 라고 하는 이야기는 0보다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그랬지. 그럼 크기 비교가 가능한 거지.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 실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근을 가져야 돼서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데 둘 다 플러스니까 뭐가 가능하다? 중근이 가능하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근데 얘는 둘이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중근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그냥 0보다 큽니다 한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는 거는 두근의 합, 곱, 근계수 쓸 거라고. 둘 다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은 0보다 크겠지. 근데 그 합을 진짜로 두근 찾아와서 더하는 게 아니라 뭐 쓴다 그랬어?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0보다 크다. 그 다음 곱은 마찬가지 근계수 써주면 a분의 c, 얘가 0보다 크다. 자, 둘 다 음수다. 그러면 합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a분의 b는 음수가 나오겠지. 대신에 곱은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둘이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합은 얘가 만약에 플러스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때는 합이 플러스 나와. 근데 얘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다. 이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나와. 그러니까 합이 어떤지는 근을 모른다면 플러스 나올지 만약 마이너스 나올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합은 안 봐. 대신에 뭐는 곱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음수해야 된다. 둘이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근의 부호 이야기가 나오면 요 세 가지를 확인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 요 마지막에 했던 게 근의 분리.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요 2차 방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입장에서는 x 절편이 되는 거라고. 여기에 x 값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가 특정한 숫자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래프 모양이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잡히려면 마찬가지 요 안에 들어있는 계수들 속에 들어있는 문자가 어째야 되냐라고 묻는 거라고. 지금 문자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주는 2차 방정식의 계수에 들어있는 요 문자 m이 어때야 되는데 m이 얼만데 이런 걸 묻는 거라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림은 이거라 그랬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그 두 근이 특정한 숫자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두 근이 특정한 숫자 두 마리 사이에 찡겨 있을 때, 그 다음 네 번째 그림은 그 두 근 사이에 특정한 숫자가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본다 그랬어.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축방, 세 번째는 함수값.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내가 어렵다고 너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험 봤을 때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는 근의 분리라던가 근의 위치라던가 그래프라던가 이런 게 없어. 알아서 써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 내용이구나를 알아보면 쓰기 편해지는 거지. 그냥 이 세 가지만 외워서 쓰면 되잖아. 근데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는
그거를 알아보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올라가서 지금 빠진데 어디였지? 여기지. 6번. 자, 2차 방정식 줬고 요거의 두 근 중에서 하나를 알파, 그때 그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해야 된대. 그렇게 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 요거 2차 함수 생각을 해보면 아래로 볼록이지. 그 다음에 두 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두 근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한다. 방정식 입장에서 근이고, 자, 여기에서 근이라고 하는 거 방정식 입장에서 근인 거고, 그것도 특히나 실근. 자, 이게 함수 입장으로 가게 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하는 함수 입장에서는 요 실근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 x축하고 만나는 점이라 그랬지. 그 점의 x값, 그러니까 x 절편인 거라고 해. 자, 그 x 절편 하나가 알파래. 그러면 여기 왼쪽 점이야, 오른쪽 점이야? 모르지. 문제에서 뭐 안 줬잖아. 자, 근데 걔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들어가야 된대.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지. 근데 만약에 왼쪽 점이 아니라 오른쪽 점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0 뭐 이런 식으로 위치한다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알파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까? 문제에서 힌트를 하나 줬어. 그 힌트가 뭐냐면 이거야. 2차항과 1차항의 계수를 줬어. 2차 함수에서 2차항, 1차항 계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다? 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축을 알려준 거라고. 자, 참고. 지금 잘 모르는 거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그 두 근의 합이랑 곱은 계수 가지고 찾을 수 있다 그랬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 곱한 거는 a분의 c 이렇게. 자, 2차 함수에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얘를 완전 제곱 만들어 보면 a로 묶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맞지? 여기까지. 상수는 바깥으로 빼고 얘 완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이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 필요하지. a분의 b의 절반이 얼마야?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 a분의 b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그렇지. 2a분의 b 그거에 제곱이 필요하다고. 자, 근데 있지도 않은 걸 더했으니까 한번 빼줘야 되겠지. 얘가 4a 제곱분의 b 제곱이네. 자, 그리고 바깥에 세워둔 상수항.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 된다고. a로 묶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 얘는 나가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서 뒤에 꼬리는 별로 알고 싶지 않고 여기 얘를 꼭지점을 찾으면 여기 괄호 안에가 0, 지금 표준형 바꾸는 거니까 괄호 안에가 0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뒤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때 꼭지점의 x값이 뭐라 그랬어? 축의 방정식이랑 같은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축방이 이렇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b. 지금 왜 방정식하고 같이 써놓은 거냐면 요거 계수가 다르지. 헷갈리지 말라고. 두 근의 합 구하는 거랑 축방 구하는 거랑 이야기가 달라. 되고 있어? 계속 써먹을 거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합, 곱, 축방. 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a하고 b가 2차 함수의 2차항 계수랑 1차항 계수야.
자 그러면 지금 준 요 2차 함수의 축방 얼마야? 마이너스 2 a 분의 b는 1이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 2차 함수의 여기 딱 가운데 지나가는 선 여기 위치가 1이라고. 자 근데 나한테 뭐 어디 봐보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알파가 있대. 그러면 알파가 왼쪽 점이란 이야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뭐 요쯤에 있겠지, 0은 요쯤에 있겠지. 진짜로 0하고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얼마나 지금 간격을 두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걔네 둘 사이에 근이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0 쪽에 가까운지 마이너스 1 쪽에 가까운지 사실 그것도 잘 몰라. 그냥 이렇다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왜 마지막에 하고 있냐면 어제 이야기했던 근의 분리 그 4개의 모델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지. 두 근이 마일보다 큽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것도 아니잖아. 두 근이 0보다 작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뭐야? 두 근 사이에 0이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마이너스 1이 찡겨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4개의 모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다고. 그럼 여기다 뭘 쓸까? 쓰는 건 간단해. 말했잖아.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니까. 여기다 뭘 쓰냐면 함수값만 잡아줄 거야.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여기 찍히겠지. 0이었을 때 함수값 여기 찍히겠지. 뭔 말이냐면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야 되고 f의 0은 0보다 작아야 돼. 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래프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지금 요 모양이거나 하나는 이렇게 가는 모양이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양수 나오고 0 대입했을 때 음수 나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준 게 우리한테 준 게 이차함계수야. 양수야. 위로 볼록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봐주면 돼. 자 그럼 계산.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갖다 대입하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k 얘가 0보다 크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겠네. 그 다음 두 번째 f0은 0 대입했으니까 0 플러스 k네. 얘가 0보다 작다고. 그럼 뭔 말이야? 그냥 k가 0보다 작습니다 이런 거지. 자 이 두 가지가 다 성립해야 돼. 그러면 수직선상에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는 0이겠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오른쪽,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 왼쪽, 그게 겹치는 범위.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굳이 따지자면 네 번째 모델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숫자가 2개 들어갔고 그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1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네. 그럼 아까 마이너스 1 대입한 놈에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럼 여기 하나만 더 챙겨주면 돼. 마이너스 3쪽에 등호 들어간다고 해. 됐지? 넘어갑니다. 자 2차 방정식 줬고 요놈의 근이 다음 각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마찬가지 는 0 붙어있으면 방정식이지만 y는 하고 만들면 얘 2차 함수라 그랬지. 2차 함계수 양수 아래로 볼록. 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 두 근 중에 한 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리고 다른 애는 1보다 크다. 그럼 그림이 이게 맞겠지? 방금 전에 본 거랑 달라진 점 알파 이야기가 없어졌을 뿐인 거지. 그림 상황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뭐 본다고?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랑 플러스 1의 함수값이랑 이 두 가지만 봐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갖다 대입하면 2.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네.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갈 거니까
괄호에 2 곱해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곱하기 괄호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그러면 플러스 2m에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m-1 얘가 0보다 크겠지. 그럼 2m하고 m하고 더하니까 3m이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소거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정리하면 m은 3분의 1보다 크다 하고 나오겠네. 그 다음 두 번째 1 대입한 거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2m 그 다음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m-1 얘는 뭐라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자 얘네 둘이 마이너스 m이네. 그 다음 상수가 플러스 3이네.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오는 거는 3보다 큽니다. 이렇게 오겠지. 자 얘네 공통범위 찾는 거니까 수직선에 3분의 1 그리고 3 찍어주면 3분의 1보다 큰 범위 그 다음 3보다 큰 범위네. 그럼 겹치는 게 여기네. 그래서 3보다 큽니다 라고 쓰겠지.